그리고 요번에 이제 무시무시한 천무 239를 이제 뭐 218대인가 뭐 가져가는데, 이게 이제 천무 239가 멍텅구리 로켓이 있어요. 싸구려. 그것도 130mm짜리. 예, 그것도 발사할 수 있지만, 이 미사일을 세 종류를 발사할 수 있죠. 239mm짜리, 400mm짜리, 600mm짜리. 그 중에서 특히 239mm는 지금 현재 사거리 80km를 240km까지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직접 보시죠. 살벌합니다. 이게 이제 하이마스랑 똑같은 거죠. 네. 저 중에 400mm랑 600mm는 탄도미사일이거든요. 그 이제 한 300km까지 가죠. 그거를 이제 이제 하이마스에서 그걸 아타킴스라고 부르죠. 아타킴스라고 부르는데, 이 탄도미사일을 미국이 좀 시원하게 우크라이나를 확 밀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국내 유튜버들도 많고 해외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미국 기준이에요. 저는 우리나라 가격은 잘 몰라요. 그런데 미국 기준으로 보면 이 239mm, 우리가 말한 239mm에 해당하는 그걸 GMLRS라고 불러요. 거기는 그 GMLRS 미사일, 그건 탄도미사일이 아닙니다. 그냥 대기권 안에서 낮게 날아가는 미사일이죠. 한 80km. 걔하고 탄도미사일하고의 가격 차이가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한 6, 7배 납니다. 6, 7배 나요. 걔하고. 그러면은 239를 6개를 때릴 수 있는 걸 가지고 탄도미사일을 하나밖에 못 사요. 그런데 걔는 그 대신에 장거리를 가죠. 300km까지. 얘는 80km를 가고. 그리고 이제 탄도미사일의 또 하나의 단점은 가격 말고 뭐가 있냐면, 그 대공 방어 미사일, 그러니까 S400, 그 S300, 이게 탄도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어요. 러시아의 대공 방어 미사일이. 그런데 러시아의 대공 방어 미사일이 239 같은 건 못 막아요. 우리도 239 같은 거를 막으려고 거기에 특화된 게, 우리는 뭐냐면 탄도미사일 요격용의 천궁 쪽이 아니고, 요번에 아마 끝났죠. 개발이. 저게 문재인 때 늦어져 가지고, 뭐 왜 늦어졌는지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예, 그 LSAM, 얘는 그 로켓탄이나 혹은 좀 이렇게 낮 탄도가 아니라 그냥 대기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특화된 애예요. 가격도 좀 싸고.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스라엘로 가면 그게 이제 아이언돔에 해당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래서 이 S300, 400이 요 대기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요 그 GMLRS 일반 미사일, 대기권 미사일을 잘 못 막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ISR, 그러니까 정보 감시 정찰 데이터를 미국이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좌표를 줄 테니까 너희는 GMLRS, 그러니까 대기권 미사일로 그냥 80km 안에서만 쏴. 정확하게 타격하고 거기까지 가면 돼. 어차피 쟤들은 너희 쪽에 많이 못 쏴. 그게 미국의 입장이고, 그게 맞다는 거예요. 군사적인 그 평론을 깊게 하는 사람들 말을. 그게 가격도 싸고 6분의 1밖에 안 되고 많이 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퍼드 하나에 이거는 보면은 400mm는 2개밖에 못 채우고 600mm는 하나밖에 못 채우거든요. 걔는 6개 채우거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많은 타겟을 노려볼 수 있고 가격도 싸고 그리고 S300이나 400에서 요격당하지도 않고 요격당할 확률도 낮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그 육군이 가면서 같이 이렇게 밟아 나가야 되니까 이게 훨씬 더 좋다. 그리고 또 명분상으로 러시아한테 너희 말이야. 너희 만약에 좀 그 자꾸 이렇게 그 이상한 무기 쓰려 그러면 우리 쟤들한테 탄도미사일 다 주고 말이지 뭐 살벌한 거 많이 줄 거야. 라고 러시아를 협박할 수 있는 카드도 되잖아요. 칼이라는 게 안 뽑았을 때 겁나는 거지 더.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저는 아타킴스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지 않고 있는 미국의 정책이 군사학적으로 맞다. 그게. 예,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저도. 왜 그러냐면은 그 뭐 300km 떨어진 거 깐 다음에 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80km짜리는 까고 나서 육군이 저기 뭐 보병이랑 장갑 전차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300km 떨어진 거 비싼 걸로 해서 깐 다음에 뭐 할 거냐고. 아무튼 간에 지금 이런 그 천무 같은 종류의 무기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그 뭐 하늘에 뜬 우주에 뜬 아주 고급의 ISR 데이터를 가지고 타겟을 찍어주면 여기서 정밀 타격을 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들어가죠. 자주포 들어가고 제일 먼저. 그럼 이제 그는 이제 40km, 50km까지 가니까 타겟 찍으면 걔는 계속 때리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이거 MLRS까지 포함을 해서 하이마스 천무까지 포함해서 이거는 뭐냐면 장거리 족집게 타격 화력이에요. 40km, 80km. 탄도미사일로 가면 300km까지 늘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 239를 240km, 200km까지 넓힌다는 건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저거는. 그러면 장거리 족집게 타격으로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탱크랑 이제 보병이 밀고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살벌한 거죠. 이거를 풀 세트로 한국에서 다 가지고 와서 그냥 후다다닥 무장을 한 2, 3년 안에 끝내겠다. 이게 지금 폴란드가 이를 악물고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폴란드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전쟁 나기 전에 그 제가 너무 요새 자주 인용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조지 프리드만이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제가 말하는 유럽 자유벨트 즉 저기 어디야 발틱에서부터 흑해까지 이르는 유럽 자유벨트 그 전에 소련의 위성 국가들로 핍박받았던 나라들 중심으로 그걸 짜고 거기에 맹주를 폴란드가 해라. 그리고 저는 폴란드가 그거에 맹주하려고 지금 큰 그림을 잡고 있다라는데 조지 프리드만이 몇 달 전에 그 얘기 해놨더라고. 몇 달 전인지 뭐 한 1, 2년 전인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잠자다가 조지 프리드만을 무의식적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뭔가 필이 통해서 표절한 거 아닌가. 그래서 조지 프리드만 박사님께 죄송하다는 그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이 화면들은 에이펙스 파이낸스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갖고 왔고요. 네, 거기서 보면은 조지 프리드만이 폴란드에 대해서 한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네 꼭지로 나눠서 보통 한 1분 정도씩 되는 꼭지를 네 꼭지로 나눠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는 독일 덕분에 늙은 유럽이 러시아와 동침했다 이 소리예요. 좀 살벌하게 말하면. 한번 직접 보시죠. Yet look at the behavior of Poland economically, counter-cyclically to everything that's happening in Europe. This means something. It should be taken seriously. But we're also seeing the decay of NATO, and we are seeing the decay of the EU. As I said before, I may be completely in error. Please fix it, and I'll apologize. But assuming that you can't, let's talk about decay. We are now talking about regional blocs. Free trade can continue, it can be modified. But the question that really rests is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Germany and Russia? This is an old question and a dangerous one. Germany depends on Russian natural gas. Germany has a place to export technology. The Russians have money if you can find the bank they hid it in. So there is a relationship, an alternative for Germany. It is the historic alternative. It is one that Germany examined in the 1870s, had to deal with in the 1938-39 period. It is there. And what is also there is Poland. There are two things that I have to say to Poland. 네, 저게 지금 아주 살벌한 얘기입니다.
뭐냐면은 EU의 본질은 영내 자유무역에 있는 거다 원래. 그런데 거기에서 독일이 러시아를 앞장서서 러시아를 끌어들였는데 이게 이 구도를 가만히 보면 독일의 속내가 히틀러랑 같은 거다. 미국이 주도하는 그 자유세계의 연대를 깨뜨리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려는 그 속내. 1870년대에 그 독일 제1제국의 그 러시아 사람과 비슷한 거고 히틀러의 러시아 사람과 비슷한 거다. 히틀러의 러시아 미략하고 소련 미략하고. 근데 그게 러시아라는 게 흉악한 애들이야. 왜 판다 깨지는 거야? 이게 이런 황당한 짓을 저질러 정도로 유럽과 나토가 마탱이가 가 있다. 그런데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 동로 미러리 생기면 중간에 낀 폴란드는 박살나는 게 항상 동로 미러리였다. 폴란드 박살내기다. 뒤집어서 말하면 그게 이 얘기예요. 동로 미러의 선례를 보면 동로 사이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다. 중간에 폴란드 잡아먹기가 있다. 폴란드 박살내기가.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빵 치고 나갑니다. 자, 물론 이제 굉장히 긴 그 강의인데 제가 이제 중간중간만 한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가 이제 살아보려고 누가 나 보호해 줄 사람 없나 하고 이제 뚫레뚫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없다. 그건 전략이 아니라 요망사항, 희망사항이라 그러는 거다. 자주국방에서 지가 지 앞가림하고 이를 악물고 살아날 궁리를 하지 않으면 골로 가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National strategy, looking for someone else to take care of it. This is not a national strategy. This is hope. Your latest hope is the EU, an entity that cannot even decide the most fundamental questions of solving this crisis you are looking to protect your national security from. It has no army. How will it protect you? It can't make decisions. Poland must now depend on itself. Why? It's a nation of 38 million. It has a vibrant economy. It has highly intelligent, educated people, and it is rising. I will put a more radical idea forward to you, which I think is fundamental, one that we get from General Pilsudski, the Intermarium. The Intermarium basically says we are caught between Germany and Russia, and that stinks. We would like to move to Sweden, but we can't. So we must become a very difficult morsel to swallow, and we can't become that ourselves. And he proposed the Intermarium, an alliance of nations between the Baltic and the Black Sea. Neither German nor Russian. 자급자족이라기보다 self-sufficient니까 자립적. 네, 그렇게가 정확하게 표현이 맞고요. 인터마리움은 이따 좀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까 퓨스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폴란드는 1757년에서부터 그 7년 동안 이어진 7년 전쟁 그 이후에 폴란드 리투아니아 국가연합이 이제 18세기 말에 해체당하는데 그 해체당하고 나서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국가가 없는 신세가 한 140년 유지됩니다. 그 해체당할 때 그 찢어먹은 나라가 세 나라예요. 러시아, 그 다음에 프러시아, 즉 나중에 독일 제국이 됐죠. 프러시아,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 셋이 폴란드 리투아니아 폴란드 리투아니아 국가연합을 찢어 먹었어요. 그래서 140년 동안 나라가 없죠. 예, 아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윌슨이 나라를 만들어준 데가 세 군데입니다, 주로. 하나는 그러니까 민족 자결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적용된 게 아니에요. 미국의 주도력이 그 정도 강하지 않았어요. 하나는 이 동유럽 쪽의 나라를 만들어줬어요. 러시아 제국 그 영향 떨어버리고 독일 제국 영향 떨어버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때 무너지니까 떨어버리고 동유럽 쪽의 나라를 만들어줬고요. 또 하나는 발칸반도죠. 동유럽과 발칸반도. 발칸반도의 나라가 그때 많이 만들어졌어요. 간전기라는 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그 오스만 그러니까 오토만 제국을
무너졌기 때문에 오토만이 지배하던 아랍권, 중동의 나라들이 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드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라는 게 중동, 발칸, 동유럽에 적용되는 얘기예요. 그게 동아시아에 적용된 얘기가 아니죠. 그걸 동아시아에도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튀어나온 게 3.1 운동입니다. 그게 그래서 3.1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에요. 세계사적으로 보더라도 그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이걸 이렇게 확대해서 주장해야 된다고 튀어나온 거죠. 어쨌거나 이제 이 자급자족적인 그런 동유럽 국가연합이 그러니까 자립적 동유럽 국가연합이라는 그 생각이 이게 인터마리움이라는 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폴란드가 다시 국가가 만들어졌을 때 그 폴란드를 이 간전기에 이끌다가 간전기 말에 사망한 원로가 있어요. 그 사람이 퓨츠키 장군입니다. 폴란드 국부예요. 퓨츠키가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딱 보니까 독일 제국과 러시아 제국 사이, 러시아와 독일 사이에 끼어갖고 저기 그 폴란드나 이런 동유럽 국가들은 항상 쥐어 터지면서 사는 거야. 이거 나중에 나치가 러시아랑 전쟁 붙었을 때요. 한쪽엔 나치에 의해서 학살당하고 한쪽으로는 러시아에서 학살당해서 저기서 1933년에서 33년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학살이죠. 굶겨 죽인 사건. 그때는 아직 전쟁 붙기 전에 33년 겨울. 그때부터 따져가지고 저 지역에서 숨진 사람이 나치에 의해서든 소련에 의해서든 숨진 사람이 1,300만 이상 돼요. 2,3천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단 우크라이나에서 숨진 400만에다가 저기 학살당한 유대인 600만만 합쳐도 900만이잖아요. 900만. 그러니까 민간인 얘기하는 거예요. 군인 말고. 그래서 저걸 가지고 티모시 스나이더라고 그분이 예일대 교수인가 메릴랜드대 교수인가 굉장히 그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이 쓴 책이 저 지역에 대해서 피해 젖은 땅. 그래서 블라드랜드라는 책을 썼고 굉장히 참 가슴이 먹먹한 책이에요. 그 사람 죽어간 걸 그냥 참 그 굉장히 그 쿨하게 아주 정제된 그런 그 이야기를 쭉 풀어갑니다. 좀 책이 두껍습니다. 블라드랜드 피해 젖은 땅. 아마 번역 안 돼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그 퓨츠키가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퓨츠키는 그런 피바다가 온다는 거를 느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막으려면 이 동유럽의 자유벨트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 그게 국가연합이 돼야 된다. 그걸 인터마리움이라고 불렀어요. 인터마리움이라는 건 뭐냐면 마리움이 바다입니다. 즉 그러니까 주요하게는 발틱해와 흑해 사이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하나 더 껴서 이탈리아해 아드리아해는 이탈리아 반도하고 발칸 반도 사이에 있는 길쭉한 바다죠. 거기 있는 나라들로 해서 그게 하나의 국가연합을 이루지 않으면 재앙을 피할 수가 없다. 그게 인터마리움 전략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조지 프리드만이 다시 꺼내는 거야. 100년 전에 인터마리움 전략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폴란드가. 그리고 그 주도 국가가 돼야 된다. 이걸 강하게 암시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한번 계속 보시죠. 그러면서 폴란드는 미국과 동맹할 수 있다. 근데 조건이 있다. 뭐냐? 자조자립 자주국방이다. 보세요. The interesting thing about Poland is you're not in crisis. When I look at the Europe, everyone's a crisis. Poland isn't. There is a moment of leadership here that Poland can undertake in working with the United States to create a stable environment. An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from the Polish point of view consists of what will you give me that I don't have to pay for. That's not an alliance. An American alliance with Poland must be founded on the idea of Poland as a self-sufficient leader in the region that the United States can rely on. We are not friends. We will come, but you have to be here. If you all move to Sweden, there's nothing we can do. This last piece is advice that sounds archaic. How can you speak of General Pilsudski? How can you think of the Intermarium? How can you think of Polish leadership? The answer is, how can I not? 네. 다시 말하자면 EU 바라보지 마라. 나토 바라보지 마라. 미국과 그냥 다이렉트로 손잡고 그 발틱해에서부터 흑해까지 그 동유럽 국가들 러시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 러시아의 위성 국가였다가 해방된 그런 나라들로 벨트를 만들어라. 그 벨트의 맹주가 되라. 그리고 그 벨트의 맹주가 곧 유럽의 맹주다.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 EU 마탱이 같고 나토 마탱이 같다. 프랑스 마탱이 같고 영국 마탱이 같고
그다음 독일 마탱이 갔다. 그러니까 유럽 자유벨트의 맹주가 곧 유럽의 맹주다. 제가 해온 얘기가 꼭 조지 프리드만이 한 1년 전에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언제 처음 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제가 반복 표절해서 해온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오늘 고백하는 심정으로 조지 프리드만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낱낱이 다 보고 드리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토와 서유럽은 개판이고 답은 폴란드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좀 약간씩 의역해서 어감을 좀 살렸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은 얘기예요. When I see what has happened to NATO, when I see what has happened to the European Union, when I see how Poland is developing, how can I not think this way? Europe is returning to history. The Great Party is over. 91 to 2008 was wonderful. It will not return. A future now has to be made, and for 2,000 years, the future of Europe was built on states. You are living in one of the most dynamic and important states of Europe, and you can help shape it, not by writing position papers and going to meetings, but far more importantly, by taking steps to protect your sovereignty and to assert your power. 네. 폴란드가 왜 지금 저렇게 막 미친 듯이 우리 무기 사들인지 아시겠죠? 막 K239 사들이고 흑표전차 사들이고 K9 사들이고 FA50 사들이고 그건 거예요. 러시아 막아낼 때는 우리밖에 없다. 그리고 러시아한테 제물로 우리를 쟤들은 EU 애들은 프랑스나 독일은 틈만 나면 우리를 러시아한테 제물로 바칠 거다. 근데 우리가 자조자립의 정신으로 자주국방을 하지 않으면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 근데 그 정신을 가지게 되면 바다 건너 미국이랑 바로 손잡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폴란드에 공식적 군사기지는 없는데 폴란드에 미군이 한 4, 5천 명 들어가 있고요. 루마니아에 미군이 한 3천 명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게 제대로 이제 이 조지 프리드만의 구상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백모의 구상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글로벌리즘은 죽어가고 있죠. 지금은 인터넷 시대입니다. 저 넷이 좀 글자가 이상하죠. 어이가 아니라 아입니다. 넷. 그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의되지 않는 얘기는 잘 안 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딥스 이런 용어 잘 안 씁니다. 딥스를 정의해봐라 라고 하면 정의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 아, 공무부 국방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케이, 그럼 몇 급까지 우리로 치면 몇 급 공무원까지 딥스야? 그건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정의가 안 돼요. 최소한 빅머니 그럼 대충 정의가 돼요. 세계적으로 이름난 큰 자본, 큰 회사, 월스트리트에 왕창 모여있고 실리콘밸리에 잘 나가는 그런 회사들. 이게 이제 미국과 유럽의 빅머니들이죠. 큰 다국적 기업들. 이거는 뭐 우리가 큰 다국적 기업, 또 실리콘밸리에 잘 나가는 회사,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를 움직이는 금융계 회사, 또 영국의 뭐 프랑크푸르트나 그 다음에 저기 런던에서 왔다 갔다 하는 회사들, 브뤼셀에서 왔다 갔다 하는 회사들, 이게 다 빅머니죠, 뭐. 그러면 이제 글로벌리즘이라 그랬을 때 이러한 미국과 유럽의 빅머니들이 냉전 이후에 이제 만들어낸 어떤 비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비전이 나오는 배경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럽의 270년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